미생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잘 생각이 안 나세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미생물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김치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들이 모두 미생물입니다.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만 키시면 미생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그리고 화장품까지도 미생물을 넣어 만들었다라는 TV 광고도 보실 수 있는데요. 혹시 TV에 나오신 분들이 미생물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네, 미생물은 우리 인체 내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 아닌 모든 생물을 미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 인체 내에서 얼마나 많은 양이 살고 있을까요? 네, 100조 마리 이상 되는 미생물이 우리랑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인체 세포보다 2배 이상이 많고요. 우리 인체 세포 DNA 유전자보다 100배나 더 많은 게 미생물의 유전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미생물들이 어디에 많이 살고 있을까요? 네, 100조의 70%나 되는 미생물이 우리 인체 장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총 몸무게를 보면요, 2kg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70%인 1.5kg이 장내에 서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많은 70%가 장에 서식을 할까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유일하게 흡수하고 통과하는 부분이 장이기 때문에 장에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렇게 많은 미생물이 장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네, 면역도 하고요. 영양소를 흡수하기도 하고 발효도 하고 염증을 방어하기도 하고 해독작용도 하고 신경 전달 물질 생성도 합니다. 무척 다양한 일을 하죠. 그럼 이런 다양한 일을 하는 균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익균이라는 것도 살고 있고요. 유해균도 살고요. 중간균이라는 것도 살고 있습니다. 유익균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좋은 균이고요. 우리 몸에 많아야, 유익균이 많아야 건강합니다. 유해균은 우리 몸에 안 좋은 역할을 하는, 유해한 일을 하는 게 유해균인데요. 그럼 좋은 역할을 하는 좋은 균, 유해균만 있고 유해균은 없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익균과 유해균은 둘 다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이런 균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유익균과 유해균은 이름만 들어도 알겠는데 중간균은 뭘까요? 네, 중간균은요, 우리 장내 미생물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성격은 박쥐와도 같아요. 유익균이 많으면 유익균에 붙었다가 유해균이 많으면 유해균에 붙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힘이 센 쪽에 붙는 것이 중간균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세 균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그 비율을 보면 유익균이 25에서 35%, 유해균이 15%, 중간균이 50에서 60%의 비율을 차지했을 때 우리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균들이 언제부터 우리 몸에 생성됐을까요? 네,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분만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엄마의 산도, 질을 통과하면서 질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아이의 몸에 쫙 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미생물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자연분만은 그렇게 해서 미생물이 생성이 되는데 제왕절개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제왕절개는 미생물의 흡착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자연분만을 한 아이가 제왕절개를 한 아이보다 질병에 잘 안 걸리고 건강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눌까요? 조금만 더. 드디어 아기가 세상 밖으로 머리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없지. 축하드려요. 그런데 바로 비피더스 균입니다.
올리고당은 비피더스 균을 위한 먹이죠. 비피더스는 아기의 위 속으로 들어가 위험한 세균이 들어설 수 없도록 장 점막을 빼곡히 선점합니다. 비피더스는 올리고당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점점 수를 증가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모유의 소화를 도와주고 단백질도 보충해주죠. It is amazing. The bifidobacteria grow on human milk oligosaccharides, and almost all other bacteria do not grow. So it is a very targeted selection process that has come through evolution. Mothers are recruiting another life form inside their babies purposely by the milk that they're giving the babies. 비피더스는 엄마가 모유를 통해 물려주고자 했던 유일한 세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미생물이 점차 노년이 되면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나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역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럼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환경 안에서 어떤 사람은 감염이 쉽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감염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미생물이 달라서 있대요. 그 미생물이 방어를 할 수 있느냐, 방어를 할 수 없느냐의 구조에 따라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다른 예로 우리 옛날 감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 감기 잘 걸리셨어요? 감기가 걸려도 쉽게 넘어갔죠. 근데 요즘 아닌데 감기에 잘 걸리나요? 네, 잘 걸려요. 그런데 감기에 걸리면 예전에는 우리 감기에 걸리면 학교에 안 가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감기에 걸리면 학교에 가면 안 되죠. 왜? 오늘은 우리 아이만 걸렸지만 다음 날이면 반의 아이들 여러 명이 감염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면역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즘 아이들 먹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밀가루 좋아하죠? 햄버거, 인스턴트 뭐 이런 거를 좋아하고 달고 짜고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식습관 때문에 아이의 장의 상태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장의 상태가 망가져 있으니까 면역계가 약해진 거고요. 그러면 장과 면역계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우리 장의 상태가 망가져서 면역계가 약하다라고 할까요? 네, 우리 인체에는요 면역계를 만드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장에서 그 면역계의 70%를 만들어줍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장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장에서 70%나 되는 면역계를 만들까요? 자, 외국 논문의 사례를 보면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와 LA 도심에 사는 아이의 면역력 차이를 연구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는 면역력이 건강하고 LA 도심에 사는 아이는 면역력이 약하다. 다른 예로 우리 쉽게 시골 아이와 도시 아이를 비교를 해볼게요. 자, 시골 아이들은 감기에 걸려도 감기가 쉽게 지나갑니다. 이 아이들은 매일같이 접촉하는 게 있어요. 풀도 만지고요, 모래도 만지고 지저분한 것들도 만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있겠죠. 그럼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것을 죽이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균도 있구나, 저런 균도 있구나 하면서 병균 인식도 하고 죽이면서 훈련을 자꾸 하니까 내부의 면역계가 활성화시켜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도시 아이들은 어때요? 일단 환경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쉽게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과자류, 액상과당 주스, 뭐 콜라, 햄버거, 피자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자,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장의 상태가 안 좋아져 있는 거죠. 자, 이런 음식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유익균과 유해균 중에 어떤 균이 이런 음식을 좋아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유해균이 이런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유해균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유해균이 늘어난다는 건 곧 질병에 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그럼 항생제를 처방하겠죠. 항생제 먹으면 우리 아이
유해균만 죽는 게 아니라 유익균도 죽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또 무너집니다. 그러면 면역계가 또 무너지겠죠. 자,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졌다. 그래서 면역계가 무너졌다. 다른 얘기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살리면 면역계도 다시 살아나겠네. 그러면 우리 장내 미생물 중에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주면 유익균이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지겠죠. 그럼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 식이섬유, 야채류 등을 많이 섭취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 면역계가 건강한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식이섬유 풍부한 식단으로 건강을 유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